20대 여성이 배우 이병헌 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면서 협박해 50억 원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죠. 당시 대부분 언론에서는 A양, B양 이렇게 이니셜로 표현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의 실명 등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신원 공개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 태도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김창룡 인제대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원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어떤 언론이 처음에는 신원을 밝히고 어떤 언론은 신원을 밝히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들이 서로 좀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네. 경향신문이나 조선일보 이런 주요 언론사들은 이병헌을 협박한 20대 여성 중 한 명이 걸그룹 멤버라는 식으로 공개를 하면서 그 당사자들의 실명하고 사진을 모두 공개를 했는데요. 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신문사,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이나 포털 이런 데서도 이미 이름을 다 밝혀서 이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네네. 그렇지만 연합뉴스나 동아일보 같은 곳에서는 그저 A양, 사진도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노컷 뉴스도 보니까 익명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톱스타 송혜교 씨 탈세 사건에서도 일부에서는 송모 씨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송혜교 씨 이렇게 박아서 제각각 보도를 하는데 이게 여기서도 일종의 언론윤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기준들은. 예, 이 송혜교 씨 사건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처음부터 송모 씨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건 자체가 탈세고 또 거액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데 말하자면 언론사에서 실명으로 할 것인지 익명으로 보도할 것인지 이것을 두고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기준이요? 그 첫 번째가 피보도자의 신분이 공인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고요. 네. 공인의 경우에는 신원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법적으로도 문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네. 이번에 이병헌 사건의 경우는 그 공갈 혐의자가 갓 데뷔한 가수라고 해요. 그것도 그룹 멤버의 한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한 명 같은 경우는 공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유명인이라고도 볼 수 없는데 이 한 명 때문에 걸그룹 전체의 이미지가 이름을 밝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죠. 아마 그룹 해체 위기까지 맞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그룹의 멤버는 공인도 아니고 또 유명인도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해서 보도하는 건 아닌 것이죠. 또 두 번째 기준은 이번 사건의 성격인데요. 네.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탈세라는 국가적인 범죄 사건이지만 이 주로 보면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폐륜극이나 아니면 반국가적인 중대한 범죄의 성격을 갖추고 이럴 때는 신원을 공개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병헌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사소롭게 만나서 술자리에서 음담 패설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갈을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건의 성격상 신원을 공개해서는 또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이 기준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죠. 여배우와의 만남,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그 아파트에서 만나는 장면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 법원이 이것은 사생활 침해다라는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그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첨예하고 논란이 많은 것들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무조건 다 이렇게 보도되는 약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일부 언론에서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봐도 조금 좀 애매한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게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공개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 데는 저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전반적으로 이 미디어 수가 많아지고 또 경쟁이 과열되면서 타 언론사와 차별화 내지 또 상업적 목적으로 이런 최소한의 기본 윤리 강령이 지켜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또한 독자의 알 권리 이렇게 포장해서 실제로는 클릭수를 올려서 많이 보게 만들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클릭수로 올린다는 것은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언론사도 그렇게 보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보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저널리즘 원칙 운운했다가는 우리는 독자들이 읽게 된다. 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개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런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공개한 언론에 대해서 면죄부는 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공인이 어떤 공익, 어떤 사회의 어떤 이익과 관련해서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는 실명을 보도하는 게 맞다라는 원칙이 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때 지금 상황은 좀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SNS 같은 걸 통해서 언론은 처음에 보도를 안 했지만 실명이 공개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후에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유지했던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만 A양, B양 또는 뭐 A군, B군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법도 한데요.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SNS라든가 이런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미 실명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언론사가 그것을 가지고 전달, 확대했다면 그것은 언론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 떠돌고 포털에서 안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그것을 가지고 공개를 했을 때는 언론사의 책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는 좀 더 책임 있고 신중하게 보도하기를 법에서 요구하고 있죠. 언론은 기본적으로 자체 윤리 강령뿐 아니라 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언론이 기본적으로 이런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언론사의 윤리 강령이나 보도 가이드라인에 보면 꼭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 물론 불가피하게 공개를 해야 될 때는 특수한 몇 가지 경우에 한하는데 근데 보면 사생활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공개해서는 안 될 개인의 신원까지도 공개해버려서 여론 재판으로 피해를 보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것은 법치 사회를 부정하는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기자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종의 엿보기 이런 대중의 욕망을 언론사들이 이용한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법적 근거라든지 판결이 있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어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대응 이런 게 있을 법도 한데 많지 않았나 봐요?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언론사의 피해를 본 사람들조차도 그런 언론의 피해라는 것이 좀 전문 분야다 보니까 자기의 피해나 또 본질적인 그런 어떤 범죄 희생으로 눈물을 흘리지 2차적으로 언론의 보도로 이 아픔이 더 커졌다. 이래서 언론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시 삼아도 우리 법원에서 언론에 대해서 크게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풍조가 잡혀 있어서 언론사의 책임을 묻는 것도 주장스럽고 물어봐야 큰 어떻게 보면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사실상 법적인 문제를 잘 제기하지 않는 편이죠. 그렇다면 대안이라고 할 만한 게 지금 상황에서는 뭘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언론사들의 견제 감시 장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체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게 우리 사회가 법치 사회라면 이런 언론에 대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나 그 관련자들이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하나씩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법조의를 존중하는 것이 기자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시정에 앞장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할 때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계속 이렇게 언론이 보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피해자들이 가장 큰 피해 책임을 당하게 되지만 반대로 또 언론에도 이런 문제를 계속 이렇게 제기를 해서 언론이 스스로 고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일단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알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언론들에게도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제대 김창녕 교수였습니다.